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기 변리사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스트림을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예, 그간에는 제가 이제 녹화를 해서 편집을 해서 올리는 식으로 유튜브를 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 설명회로 인해서 제가 처음으로 시간에 맞춰가지고 스트리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준비를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실제로 영상을 지금 진행하는 거하고 유튜브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하고 간극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 뭔가 이제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잘 보이고 잘 들리시죠? 제가 여러분들이 채팅창에다가 영상, 소리 또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반영을 해서 최적의 화면과 음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업진흥원에서 4시에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의 설명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제가 그거를 받아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해드리는 날입니다.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이 무엇냐라는 부분부터 사실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신 분들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아까까지는 그 대기 상태에서 오셨던 분들 인사를 댓글로 드렸는데 그동안에 또 많이들 오셨네요. 노디님, 리치님, 생선 장사 산만기님, 그리고 영진이님, 김정훈이, 하여튼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분들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6시에 마치면 자동으로 이 영상은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러시면 실제 참여 못하신 분들도 나중에 다시금 다시 보기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유익한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현 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매번 우리 윤승현 님 라이브 방송 제가 참여만 하다가 제 라이브에 윤승현 님께서 참여해 주시니까 너무 또 신기하고 그러네요. 다시 한번 반갑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오른쪽 위에 화면 오른쪽 위에 2021년도 창업진흥원 지원 사업 온라인 통합 설명회 온라인 생중계 이렇게 이제 대문을 달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여러분 창업 지원 사업 관심 많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창업 지원 사업은 기술 기반 창업을 위주로 합니다. 보통의 창업이라고 하면 뭐 마케팅 기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예능 기반도 있고 그럴 텐데 기술 기반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거를 창업을 한다 했을 때 요거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그리고 이 지원 사업은 여기저기서 막 흩어져서 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해가지고 적어도 예산 분배나 뭐 시기나 그런 것들을 컨트롤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한꺼번에 모아서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제공을 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창업 지원 사업 설명회입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지역마다 오프라인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했어요. 작년에는 이제 강남에 있는 큰 회의실에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수백 명 모아가지고 이렇게 설명회를 했는데 저도 참석을 했었고요. 서울 지나서 뭐 부산 뭐 어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근데 모르는 분은 참석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고 그래서 좀 어, 한정된 분들에게만 이런 지원 사업이 정보가 흘러갔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 코로나 덕분인지 아니면 코로나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 온라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온라인이라 하면은 각자 계시는 곳에서 불편 없이 실제 참여해가지고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전 좋다고 보고 그리고 이 나중에 통합 설명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도 뭔가 좀 되게 뭐 좀 그런 얘기지만 좀 관에서 하는 것들이 세련되고 뭔가 뭐 재밌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조금 느슨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또 어떤 그 정보라는 것도 좀 깔끔하고 뭔가 잘 세련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제가 제 채널에 오신 분들은 그 영상을 제 채널에서 전달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뭐좀 첨언도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은 또 바로바로 답도 드리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더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은 먼저 여러분 이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을 왜 하는 것인지에서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들어보고자 해요. 창업 지원 사업을 왜 하는 걸까요?
창업 지원 사업은 여러분 혹시 이런 좀 죽음의 계곡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타트업을 공부를 좀 해보신 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음의 계곡.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악마의 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도표가 일종의 스타트업의 어떤 생리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뭐 그래픽은 제가 만들긴 했지만 저것은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아주 뭐 표준화된 그런 명칭이고 그리고 정설입니다. 보시면 악마의 강이란 건 마이크 볼륨 좀 더 올려드릴까요? 그럴게요. 예. 어떻게 좀 나으십니까? 제가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네. 좀 괜찮으세요? 계속 좀 저한테 의견을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 기반 창업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은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로 보통 시작을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았다면 창업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자체가 어느 정도 많이 성장의 문턱을 가까이 가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해서 약간의 오르막은 오르셔야 돼요. 이거를 왜 올라가야 되냐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게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인지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엉뚱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사업하겠다 하면 엉뚱한 아이디어에 돈 쏟아붓고 패가망신하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마의 속삭임에 빠지지 말아라. 이런 의미에서 악마의 강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을 타고 내려가는데 어떤 악마가 있을 만한 그런 언덕을 괜히 올라가서 엉뚱한 뭐 곳에 빠지지 말고 적어도 괜찮은 돈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악마의 강을 일단 넘어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되는 아이디어를 건드려야 된다라는 게 선점해야 된다는 게 이 악마의 강을 건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스타트업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겪는 거예요. 악마의 강을 올라갔어요. 그러면 바로 저 푸른 초원 위에 정말 이제 블루오션이 있고 막 진짜 뭐 금덩이가 막 있을 것 같죠. 근데 갑자기 저 멀리 보이긴 보여요. 금덩어리 블루오션이 보이는데 딱 악마의 강 올라선 순간 갑자기 계곡을 훅 빠집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계곡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반드시 어떤 사업적인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중간에 훅 빠지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의 계곡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스타트업은 처음 시작을 하잖아요. 노하우가 없어요.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사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완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완제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시제품을 만드는데 그냥 만들어지나요? 잘 만들어야 되죠. 또 만들 때마다 돈 들죠. 그래서 시제품을 만드는데 벌써 돈이 들고 시간이 들어요. 그리고 이 만들어진 제품을 어떻게 팔 것인가라는 마케팅에 관한 플랜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대표로서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대표로서 내가 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해야지라는 저것도 비즈니스적인 감각과 여러 가지의 자질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뭐 교육에 의해 가지고 학습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큽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 있어. 저기 원래 블루오션이 있네. 금덩이가 있네. 가다가 푹 빠지면 올라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려요. 그래서 보통의 비즈니스를 처음 하는 분들은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창업 지원 사업은 왜 있는 거냐면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가 자금이 부족해서 또 노하우가 부족해서 또는 어떤 조금만 도와주면 잘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사장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이 정말 성공하지 못하고 뭐 폐인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정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일자리 창출까지를 고려해서 잘 될 만한 데를 밀어주어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게 바로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강, 죽음의 계곡을 건널 수 있게 해준다는 게 창업 지원 사업이란 걸 여러분들은 기억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느냐? 쉽습니다. 딱 봤을 때, 이거 정말 웬만하면은 성공하겠구나. 시장에서 안착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아이들이 보통 선정이 잘 됩니다.
이 선정 과정은 서면으로 제출해서 서면 심사와 나중에 이제 대면 심사까지 이루어지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이 심사하신 분들이 바라보는 건 심사는 저 같은 변리사도 들어가고 이제 교수님들도 들어가고 경영자들도 들어가고 한데 시각은 하나예요. 팔 것인가? 이 사람이 이거를 쉽게 만들어서 쉽게 만들어서 양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만들어서 팔았을 때 잘 팔릴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어. 근데 이게 사업하기가 되게 골치 아파 어려워.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고요. 누가 봐도 와 이거 정말 기발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다. 여러분 혹시 제가 모니터링 좀 할게요. 계속 잘 보이시죠? 댓글로 답 좀 주세요. 잘 들고 계시죠? 제가 음, 여러분 어떠세요? 계속 잘 들리고 계세요? 앞서 채팅 주신 분들이 어느 순간 이제 채팅이 없다 보니까 혹시 끊긴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불안함이 있는데 계속 잘 보이고 계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계속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저 태어나서 처음 하는 스트리밍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리자면, 그래서 이런 죽음의 계곡을 지나서 많은 분들이 더 쉽게 스타트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창업 지원 사업이고, 이때 중요한 건 필수적인 거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돈이 되는 아이디어라는 게 기본 조건입니다. 나아가서는 이것들을 실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어필하는 능력, 포인트를 집어가지고 전달하는 능력. 아,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또 쭉 댓글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잘 보인다고 해주시니까 안심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업 지원 사업은 일원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대표적이긴 하지만 이외에도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각 사업마다 무엇을 중요한 포인트로 여긴지가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본인에게 맞는 어떤 지원 사업이 어떤 게 있고, 뭐 예를 들어 초기 창업 예비 창업 패키지가 가장 덩치가 크긴 하지만 나는 좀 더 비대면 언택트 스마트 사업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그쪽 사업을 이번에 육성한다. 그쪽을 더 집중하시는 것도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사업들이 있는지는 차차 아유 감사해요. 설명에 푹 빠지게 된다니 저는 이게 원래 제가 보는 제 스스로는 말주변이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또 뭐 설명이 푹 빠지게 된다고 하니까 많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눈여겨 보실 것은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 중에 내가 이거는 해당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미리 체크를 해두셨다가 언제 실시하는지 또 어디서 주관하는지를 미리 봐두세요. 그러면 그 주관청에서 얘기한 시기쯤 돼서 공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공지된 거를 보시고 상세하게 포커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떤 데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이제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 이제 창업진흥원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게시했던 자료를 먼저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주요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뭐 설명회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4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조금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 영상에 계속 계시면 제가 틀 겁니다. 근데 보시다가 약간의 버퍼링이 걸릴 수는 있는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도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계속 잘 드릴 테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뭐 영상이 끊기거나 하면 댓글로 좀 바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화면을 좀 키울게요. 오늘 설명하는 주요 사업인데 창업진흥원은 뭐 어떤 말 그대로 창업 진흥하기 위해서 최근에 통합을 하는 센터입니다. 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해 1월 5일 날 창업 지원 통합 공고를 했습니다. 오늘 지원 통합 설명회 하는 것도 이 통합 공고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 추려서 설명하는 건데 대략적인 올해의 창업 지원 사업의 개요가 있어요. 보시면 이거 아마 자세한 내용은 오늘 설명이 시작하자마자 아마 설명을 줄 겁니다. 대상 기관이나 사업은 32개 기관 194개 사업을 한다는 것이고 총 예산 규모는 1조 5,179억, 작년 대비
5% 정도 660억이 증가됐다고 하고요. 쭉쭉 내려볼게요. 신청 대상은 뭐 예비 창업자, 창업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보시면 예전에는 중앙기관에서 대부분 했습니다. 뭐 중소기업청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올해는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늘었어요. 개수가 중앙에서 하는 게 15개인데 지자체에서 하는 게 17개예요. 다만 예산은 아직까지 중앙에서 하는 게 매우 큽니다. 중앙에서 하는 게 100, 1조 4천억이고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17개가 811억입니다. 그래서 아니 뭐두 배, 반 5%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알짜배기가 될 수 있어요.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직까지 그 전에 했던 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전체 자체 예산은 적더라도 경쟁이 들치열하고 하다 보니까 입맛에만 맞고 내 지역에 맞다 하면 이게 오히려 선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는 사업 수는 90개, 예산 규모는 1조 4,368억, 지자체는 17개, 사업 수는 104개, 예산 규모는 810억 이렇게 돼 있고요. 좀 넘어갔습니다. 광역지자체는 아무래도 서울이 가장 크고 237억, 경기도가 204억 쭉쭉 내려가서 가장 적은 데는 충북 3억인데요. 두 개 사업에 3억입니다. 그러면은 한 개 사업에 1억 5천입니다.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내 지역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미리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많아요. 아주 많아요. 사업화 94건 등등등인데 이거 다 제가 지금 설명도 못하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주요한 것들만 먼저 뽑았습니다. 보실게요. 제가 보기에는 대략 요 5가지 정도가 가장 주요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 예비 창업 패키지, 두 번째 초기 창업 패키지, 세 번째 창업 도약 패키지,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전 성공 패키지,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1월 5일 날 나온 자료라서 오늘 발표되는 자료는 명칭이나 조금 그런 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대략 5개 겁니다. 앞에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가 첫 번째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과정이고요. 세 번째 창업도의 패키지가 두 번째 죽음의 계곡을 넘기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사업자가 내가 이제 사업 등록을 한 지가 3년이 넘었다 그러면은 창업도야 패키지에 해당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예비 창업 패키지나 사업자가 있으시면 초기 창업 패키지 이쪽에 해당되실 겁니다. 이걸 유심히 보시면 돼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형식적인 기술을 갖춘 예비 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과 창업 교육 및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창업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아직 없으신 분들에게 사업화 지원 자금 이건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창업 교육과 멘토링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무런 내가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뭐 사업자 등록을 할지 또는 마케팅을 할 건지 밑그림을 그리는 거를 교육과 또 이제 멘토링이라 그러면은 전문가를 1대1로 붙여서 뭔가를 강의 또는 학습을 받게 되는 그런 걸 말하죠. 뭐 예를 들어서 경영지도사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부분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또는 기술적으로 좀 한계가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어떤 식으로 좀 발전시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좀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멘토링을 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선정되신 분들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술 개발에 어떤 멘토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제가 그런 도움을 드리는 적도 뭐 종종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실제 지금 여기 있는 여러 지원 사업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겠다. 경영지도사의 도움을 갖는 게 가장 빠르고 쉽습니다. 경영지도사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경영지도사는 기본적인 이런 지원 사업을 이끌어가는 거에서 도움을 잘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경영 지도사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어떤 그런 멘토링이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사업 공고는 올 3월에 공고가 됩니다. 3월에 공고가 된다면 그 이전부터 준비가 돼야 돼요. 3월에 공고가 딱 됐을 때 바로 난 이제부터 아이디어 준비해야지 절대 안 되고요. 미리부터 아이디어 준비하고 이게 정말 먹힐 만한 아이디어인가? 예, 사업자가 없으신 분은 예비 창업, 청년 창업사관학교 청사관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 이렇게 순서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 청년 사관학교, 청년 사관학교, 예, 어떤 게 공식 명칭이죠? 요거는 오늘은 아마 설명이 없는 걸로 알아요. 하지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심지어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오프라인 플레이스까지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관학교도 당연히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지금 디유 스튜디오니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은 미리 계속 이렇게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자가 있으신 분, 또 예비 창업 패키지를 선정되셨던 분은 어느 정도 창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서는 초기 창업 패키지, 실제로 본격적으로 내가 좀 이거를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을 좀 더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한방 크게 해내겠다. 이게 바로 청년 창업 패키지인데요. 업력 3년 이내 창업 기업에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자금 및 창업 기업 수요 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초기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사업화 자금 그리고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창업 교육하고 멘토링은 예비 창업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질은 잘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특화 프로그램. 우리 회사에서 이제 정말로 먹거리로 무엇이 필요한가, 먹거리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좀 더 한 번 더 강하게 발굴하는 과정이 아마 이 특화 프로그램일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예비 창업 패키지하고 거의 같게 천억 원이 1,002억 원이 책정돼 있고 3월에 이제 사업을 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또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요것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도전 성공 패키지가 있어요. 성실 실패 재창업자, 성실 실패 예비 창업자. 그러니까 성실하게 사업을 하셨으나 안타깝게도 좀 실패하신 분들에게 일타 강사 성실에 실패한 분들을 특화해가지고 사업화 자금 및 교육, 멘토링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산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창업 성공률을 제고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사업화 자금과 이 실패한 데는 실패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메꿔주는 그런 공간, 그런 기회도 제공되고 보육 공간 등 패키지식 지원. 그래서 조금 더 밀집해가지고 이번엔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게 제도전 성공 패키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140억이고요. 이거는 1월 달에 공고인데 조금 지금 1월 말이니까 조금 아쉬운 감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도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입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언택트라고도 하고 비대면이라고 하는데 이런 온라인을 통한 어떤 비즈니스가 아무래도 좀 강세예요. 그쪽에 특화된 비즈니스를 특히 강화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게 바로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입니다. 창업 7년 이내 기업의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 벤처 기업을 육성 지원한다는 건데요. 이것도 규모가 300억 규모고 사업 공고는 3월 달에 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주요한 패키지 지원 사업이 될 것 같고요. 이외에는 또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보시면 창업 패키지에 보면 자금 지원도 있고 창업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교육만 따로 뛰어가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스타트업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한 번씩은 꼭 들어보셔야 돼요. 저도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의욕은 좋은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일단 무작정 덤비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멘토링과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적어도 사업에 필요한 부분들, 세무도 될 수 있고 법률도 될 수 있고 특허가 될 수도 있고 또 마케팅에 관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폭넓게 아셔야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실 때는 사업을 하실 때는 사업의 모든 부분을 다 아셔야 돼요. 흔한 말로 사무실에 쓰레기 하나가 안 치워져 있으면 그걸 결국은 치우는 사람이 사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든 부족한 건 무조건 사장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빠지면 그것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 전체가 좀 정말 이렇게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 보니까 모든 부분들을 거의 좀 골고루 아셔야 됩니다. 물론 특정 분야를 전문가처럼 잘 아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이거 맞아. 챙겨야 돼. 그러면 그때서 전문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제품은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시제품 전문가를 찾아갈 것인가를
실제 시제품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의를 하는 식으로 해서 웬만한 부분들을 고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창업 교육입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를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또는 교육 사업 같은 거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작년에 제가 들었을 때는 또 특허청에서 특히 주최해서 한 거라서 특허 기반 뭐 IP 나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예상하기로는 이렇게 큰 거 중요한 것들이 좀 많이 시간을 할애가 되지만 이외에도 디테일한 것들도 뭐 여러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다,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면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신 분들 지금 그래도 60분이 넘게 지금 참여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하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 좋아요 누르시는 방법은 지금 채팅창 나오잖아요. 거기 위에 X 누르시면 화면 꺼지는 건 아닙니다. 채팅창 위에 X 누르시면 잠시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다시 실시간 채팅 누르시면 이 채팅창 나올 겁니다. 자, 한 번씩 해주시고요. 좋아요가 하나 줄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창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유튜브 채널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지금 혹시 채팅 실시간 스트리밍이 열렸네요. 제가 그러면 바로 조인을 해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조금 버퍼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서 돌려야 되는 프로그램이 좀 무겁습니다. 유튜브는 당연하고 그리고 유튜브 스튜디오도 돌려야 되고 무엇보다 이 OB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을 편집을 해서 나가 송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 OBS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조금 묵직하다 보니까 약간 버퍼링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화질을 좀 대폭 낮추겠습니다. 자동 아닌 수동으로 해서 제가 화질은 240으로 240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저 영상을 보면서 영상 오디오를 들으면서 저도 요거 웹캠을 조금 화질을 낮출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는데 아유 저야말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그램이 OBS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대부분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편집하고 녹화된 걸 편집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제 라이브를 할 때 송출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사용하는 장비가 외장 그래픽이 있는 노트북이긴 하지만 노트북이다 보니까 조금 이게 부하 걸립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질문 오셨네요. 저만의 기술로 창업 자금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지만 안타깝게 사업이 잘 안 됐을 경우 창업 자금 받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결국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죠. 대부분은 몇 억 나한테 딱 주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멘토링 자금 같은 걸 쿠폰처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멘토링 할 때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창업진흥원장 김광현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거 양해 바랍니다. 볼륨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지금부터 주세요. 한 2시간에 걸쳐서 2021년도 창업진흥원의 창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시작합니다.
지난해 코로나 터진 지가 이제 1년이 됐네요. 작년 이맘때 저희들은 5개 도시를, 전국 5개 도시를 돌면서 통합설명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설명회를 팁스타운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400명 정도 오실 걸로 예상을 했는데 700명 이상이 오셔가지고 팁스타운 지하가 거의 미어 터졌습니다. 그래서 계단까지 막히고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제가 곧바로 그때 사과를 드리고 온라인 생중계를 하겠습니다. 온라인 통합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바로 통합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접속해 주셨고 통합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더 좋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아예 온라인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통합 설명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저희들이 창업진흥원이 올해 이제 하는 사업이 한 30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9가지를 추려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한 사업당 짧게는 3분, 길게는 한 10분 이 정도 설명을 드릴 19가지를 텐데요. 소개한다고 하네요.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할 설명을 모양입니다. 듣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고 그러면은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바로바로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참 창업 생태계라고 하죠. 창업계라는 것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계속 변하고 특히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창업은 위축되지 않고 있습니다. 창업하신 분들이 꽤 많고요. 기술 창업도 지난해 4% 이상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도 지난해 4조 2,800억 사상 최대였고요. 벤처 펀드 조성은 6조 5천억 원. 그러니까 좋은 창업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지만 예비 창업자 여러분이나 창업하신 분들 다 느끼시겠지만은 가능하면은 최대한 실탄을 아껴서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막을 필요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정부 지원도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창업자분들이 저희 정부 지원금을 충분히 잘 활용하실 수 있게끔 최대한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해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그 창업 지원 자금 관리 지침이나 관리 기준 같은 것을 나름대로 좀 바꾸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설명에 일부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통합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그 19개 사업별로 전부 편집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 아마 오후쯤이 될 것 같은데 그 편집 영상을 전부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통합 설명회 설명 자료를 묶음으로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본인이 필요하신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직원들이 설명을 할 텐데 저희 직원들이 아나운서도 아니고요. 그냥 저희들 직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좀 서투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양해를 좀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창업진흥원 저희들도 열심히 여러분들 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업진흥원 저희들 믿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가장 먼저 나오고 또 여러분도 가장 관심 있게 좀 주의 있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를 통해 2021년도 창업지원사업 온라인 통합설명회를 시청하고 계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임직원 여러분, 첫 번째로 설명드릴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소개를 담당한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제도전부 민경훈 과장입니다.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소개와 함께 오늘 통합설명회에서 소개드릴 다른 창업지원 사업의 이해를 돕고자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 소개 진행하겠습니다. 예비창업 패키지는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창업 사업화를 위해 사업화 자금과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설명회를 시청하시면서 패키지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패키지라는 단어는 개별적으로 지원되던 자금, 교육, 멘토링 등을 하나의 꾸러미 형태로 묶어 통합으로 지원해드린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사업 예산은 총 1,002억 원으로 지원 규모는 1,530명을 선정하여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의 패키지를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 명칭에서도 파악하실 수 있듯이
공고일 기준으로 업종 관계없이 창업 경험이 없거나 신청자 명의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 창업자께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예비 창업 패키지의 공고일이 언제인가일 것입니다. 현재 세부적인 일자까지는 미정이지만 21년 3월 중에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스튜디오님 감사드리고요.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를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로 문의 주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3월에는 매일매일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모집 공고가 게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나요?입니다. 그러실 필요 없으시고요. K-스타트업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을 보시면 뉴스레터 구독 신청이 있습니다. K-스타트업에 게시되는 주요 사업 공고와 정부의 창업 뉴스를 메일로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뉴스레터를 구독하시어 사업 공고 일자를 확인하시면 더욱 편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지원 규모가 다음으로 예비 창업 1,2억인데 패키지 사업 지원 1,530명이면 내용과 한 사람에 약 선정 절차입니다. 7천만 원 지원 내용으로는 정도가 크게 배정된다고 첫째,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 사업화 자금, 둘째, 전담 멘토 매칭을 통한 경영 자문 서비스 제공, 셋째, 창업 교육, 넷째, 주간 기관이 지원하는 네트워킹 및 IR 등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주간기관이라는 용어를 말씀드렸는데요. 주간기관이란 예비 창업 패키지와 같은 창업 지원 사업을 위임받아 지역 내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의 주간기관 수는 총 53개 기관이었으며 주로 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주간기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45개 내외 기관을 선정하여 예비 창업자분들 사업 수행 및 사업비 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업 사업화 자금의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차등으로 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최대 1억 원, 평균 금액 5,100만 원의 자금이 지원됩니다. 이 자금은 시제품 개발, 고용 직원의 인건비, 마케팅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담 멘토는 예비 창업자의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같이 고민하는 창업 경영 전문가로서 선정되신 모든 예비 창업자분들께서는 전담 멘토와 매칭이 되어 경영 자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업 교육은 세부적으로 사전 교육, 역량 강화 교육, 심화 교육으로 구분되어 선정되신 예비 창업자분들께서는 교육별로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총 40시간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사전 교육은 전담 기관인 창업진흥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속에 사업비 집행 기준 및 집행 위반 사례 공유 등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역량 강화 교육과 심화 교육은 주관 기관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창업에 필요한 기초 지식부터 세부 업종, 분야별 맞춤형으로 성과 창출을 제고하기 위한 심화 내용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선정 절차는 서류평가, 발표평가 두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선정평가는 사업 신청 시 예비 창업자분께서 선택하신 주관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추가로 방금 주관기관을 선택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전달드렸습니다. 사업 신청 시 예비 창업자분들께서는 주관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시어 사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주관기관의 선택 기준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별도로 선택 기준은 없고요.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문과 함께 게시될 예정인 주관기관 소개 자료를 참조하시어 자율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정 절차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21년 3월에 게시될 예정인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를 포함하여 오늘 설명드릴 대부분의 창업 지원 사업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인 사업계획서는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와 함께 양식이 게시될 예정으로 미리 준비하시어 정해진 신청 기한 내에 사업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 마지막 날에는 접수자가 많아 원활한 온라인 사업 신청이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 가급적 신청 기한 2, 3일 전에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 기한이 지나면 수정 및 신청이 불가능한 이때 점을 정말 중요한 참조 것은 바랍니다. 저 지금까지 예비 신청서에 창업 패키지 들어가는 사업 소개였습니다. 나의 아이디어 현재 설명이 임팩트가 사업을 있어야 된다는 세부적으로 거예요. 기획하고 있는 서면을 단계라 좀 더 가지고서 이제 자세하게 선정을 하다 설명드리지 보니까 못한 점 죄송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내용이 21년 무한정 많이 3월 들어갈 수는 중에 없거든요. 예비 창업자 모집 간단하지만 공고와 정말 함께 임팩트 있는 창업진흥원 유튜브 내용의 채널을 통해 정리, 별도 사업 전달이 공고 가장 설명을 드릴 중요합니다. 예정이오니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 구독도 꼭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빨리 끝났네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주관 기관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데 결국은
나의 지금 상황에 맞는 주관 기관을 선정하는 게 필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녕하십니까. 알아봐야겠네요.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과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중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대해 소개할 창업진흥원의 초기 창업부 오근철 대리입니다. 먼저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은 창업 초기 이번에는 기업이 초기 창업 안정적으로 패키지입니다. 성장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과 창업 교육 및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 기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002억 6천만 원의 예산이며 총 96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자로서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상 기업 연월일 기준으로 하며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회사 성립 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하게 됩니다. 창업기업 모집 공고는 3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 전에 반드시 K-스타트업 홈페이지 회원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원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사업화 자금과 특화 프로그램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화 자금은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1억 원 이내로 지급이 됩니다. 사업화 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별로 특화 분야를 고려하여 창업교육, 지역거점 프로그램, 투자유치 프로그램 등과 같은 창업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특화 프로그램은 주관기관별로 진행되어 프로그램이 상이하므로 신청 전 주관기관 소개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신청 방법입니다. 사업 신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시며 신청 후 자격 검토, 서류 및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제출하신 서류를 통해 지원 대상 적격 여부 등의 요건 검토를 진행을 한 후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기업 구성 등에 대해 서류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서류 평가를 통과하신 분에 한하여 발표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제품 서비스 개발 동기, 개발 방안, 시장 진입 및 팀원 역량 등을 평가하게 되며 발표 평가까지 통과하신 분이 최종 지원자로 선정되어 사업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제출 서류로는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며 신청하시는 기업에 따라 추가적인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로 문의하시거나 창업진흥원 초기창업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초기창업 패키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나온 프로그램이 비대면 스타트업. 요거까지는 계속 좀 집중해서 볼게요. 이어서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중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분야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업화 자금과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총 예산 300억으로 200개사 내외를 선정하게 올해 됩니다. 처음 신설됐고 지원 지원 규모도 꽤 대상은 큽니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창업 7년 이내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의 대표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초기 창업 패키지와 마찬가지로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회사 성립 연월일 기준으로 업력을 산출합니다. 지원 내용은 사업화 자금과 전문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분됩니다. 사업화 자금은 비대면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시제품 제작, 판로 구축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 예정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문 특화 프로그램은 전문 주관기관별 특화 분야를 고려하여 해당 분야 기술 컨설팅, 인증 등 창업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창업기업 모집 공고는 3월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후 자격 검토, 서류 및 발표 평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로는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며 신청하시는 기업에 따라 추가적인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로 문의하시거나 창업진흥원 초기창업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예비 창업은 한 사람당 7천만 원 정도, 초기 창업은 회사당 1억 정도, 그리고 방금 비대면 같은 경우는 회사당 1억 5천 정도로 예산이 배정되는 걸로 계산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창업진흥원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누리 과장입니다.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은 총 3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한 일반 사항을 설명드리고 3가지 세부 사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도약 패키지는 창업 3,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창업도약 패키지는 여기서 해당되시는 분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은데 앞서서의 새 지원 사업의 좀 특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산은 총 1,020억 원으로 올해는 총 1,080개사 내외의 창업기업을 선정할 댓글로.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고일을 기준으로 창업 3,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화 자금으로는 최대 3억 원, 여러분, 창업도약 패키지의 내용도 사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뭐 이러이러합니다라는 식으로 개요 정도만 설명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이 앞서서의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비대면 스타트업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선정됐을 때 지원 액수가 꽤 큽니다. 선정됐을 때 지원 액수가. 그러다 보니까 선정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보셔야 됩니다. 선정이 되기는 어렵지만 한번 선정되면 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1차 심사가 서면 심사다 보니까 서면 심사를 어떻게 잘 준비하냐가 엄청난 관건이 됩니다. 2차 대면 심사를 가면 그때는 어떤 PT 능력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퍼포먼스를 잘 보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더 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데 서면 심사를 일단 통과해야 되거든요. 서면 심사에서 방금 전에 SCH님께서 유튜브 영상을 시제품을 보여주는 건 어떠냐 그런데 서면 심사입니다. 서면에다가 이 간단한 서면이라는 영역을 얼마나 잘 활용해가지고 임팩트 있게 보여주느냐를 정말로 신경 쓰셔서 하셔야지만 그래야지 어느 정도 선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면 심사, 2차 대면 심사를 PT를 얼마나 세련되게 멋지게 임팩트 있게 하느냐가 관건이니까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보다 이 아이디어를 얼마나 멋들어지게 보여줄 것이냐 그 부분을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면 꽤 많이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무조건. 네. 창업도약 패키지는 역시나 3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기존의 지원을 받거나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운영이 되던 사람들이 한 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또 영상으로 들어가 볼게요. 궁금한 거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온라인 신청 접수로 진행하며 공고 일정은 현재 기준 올해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 시 기업들은 창업기업을 밀착 지원할 주관기관을 함께 선택하게 되며 요건 검토 후에 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평가가 주관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최종 선정되시면 협약 체결 후에 사업화 자금과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특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장촉진 프로그램입니다.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창업 3, 7년 이내 기업의 매출 증대 및 판로 확보 등 스케일업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21년에는 디자인 개선, 마케팅 지원, 상장 촉진의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장 촉진 프로그램은 첫 번째, 두 번째 세부 사업인 대기업 협업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과 동시에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장 촉진 프로그램 내 각각의 프로그램과도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장 촉진 프로그램은 최대 1억 원의 자금이 지원되며 최종 선정 이후 자금 집행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올해 디자인 개선은 70개사 내외, 마케팅 지원은 400개사 내외, 창작 촉진은 10개사 내외를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 접수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공고 일정은 올해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부 사업별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3월 이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주요 순서가 이제 나오네요. 제도전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안녕하세요. 제도전 성공 패키지 담당자 김시호 팀장입니다. 저희 지원 사업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창업 후 폐업하고 제도전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15년도부터 운영되어진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으로 금년 21년에는 더욱 프로그램이 풍부해졌습니다. 올해에는 총 4가지 다른 유형의 재창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4가지는 일반형, 채무조정형, IP 전략형, 팁스R 이렇게 4가지인데요. 간략하게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우선 일반형은 작년이 제도전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재창업을 하시는 분들께 창업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채무조정형은 지원 내용과 지원 조건 등은 앞서 설명드린 일반형과 유사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 채무조정이 꼭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 IP 전략형은 특허청, 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특허 관련 컨설팅 지원과 사업화 자금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특허를 통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번째, 팁스R입니다. 팁스는 워낙 유명한 투자형 지원 프로그램이라서 창업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제도전형 프리팁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 투자를 받아야 하는 게 요건이기는 하지만 높은 지원 금액과 팁스의 다양한 지원들을 생각하면 선 투자를 받은 재창업 기업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기간은 4개의 사업 공고가 동일하게 8개월이지만 대상이나 요건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이하므로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형과 채무조정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형과 채무조정형은 지원 내용, 규모, 대상 등은 유사합니다만 채무조정형은 반드시 채무조정이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해서 상담하고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므로 일반형에 해당하시는 분이 채무조정형에 신청하시면 상담 과정에서라든가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IP 전략형은 특허청이 IP 제품 혁신 지원 사업과 중기부의 제도전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을 병행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특허청이 제품 혁신 지원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제도전 지원 사업이 사업화 자금을 사용해야 하므로 이 점 참고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팁스R입니다. 항상 보면 투자자로부터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1,000만 원 하면 이상을 기술이 유치한 있음에도 기업이라면 불구하고 최대 좋은 1억까지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획업소에서 다양한 활성화를 못 투자 관련 시키는구나라는 연계 지원 판단을 등을 이제 하게 받을 됩니다. 수 그래서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1년 채무조정형 이내 말고 투자를 받은 지식 재산이 기업이라면 있을 이 때는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요건으로 선정해 유심히 주는 것 봐주시면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설명드린 공고들은 1월 27일 그제 통합공고 형태로 K스타트업에 모두 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지원 공고별로 대상, 요건, 사업계획서 양식 등이 모두 상이하므로 K스타트업에 올라온 공고들을 꼼꼼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도전 창업팀 사업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자, 늦지 않았네요. 1월달 공고라고 해서 저는 늦었나 했는데 1월달 공고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27일 발표한 상태니까 이제부터 준비를 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팁스 R&D의 전과 후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팁스는 민간 투자 1억에서 2억 원 내외를 받은 우수한 창업 기업에게 R&D 자금 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기업에게 R&D 자금 외에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사업입니다. 지원 체계로 보시면 프리팁스는 1천만 원 이상 투자받은 창업기업에게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 팁스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팁스 운영사를 통해서 투자 유치에 성공하여 팁스 기업이 되시면 R&D 자금은 물론 후속 연계 사업으로 창업 사업화와 해외 마케팅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팁스 R&D 성공 조건을 충족하고 후속 투자 유치 10억 원 이상을 달성하신 창업기업은 포스트 팁스 후속 사업화 자금 5억 원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한 해 동안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사업은 총 602원의 재원으로 498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척 자격으로는 프리팁스, 창업사업화와 해외 마케팅, 포스트 팁스로 나누었을 때 각각 신청 자격이 다릅니다. 프리팁스는 투자자로부터 1천만 원 이상을 투자 유치한 3년 미만 창업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투자자는 팁스 운영사는 물론 엑셀러레이터, 개인 투자조합 등이 있습니다. 창업사업화와 해외 마케팅은 팁스 R&D를 지원받는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시 모집 시기에 대상 기업에게 별도의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팁스는 팁스 R&D를 졸업할 때 성공 요건을 충족한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이 10억 이상 후속 투자를 받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모집 일정과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팁스 연계 사업의 창업 사업화와 해외 마케팅은 428억, 428개 기업에게 각각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사업 기간은 10개월이며 기업 부담금은 30%입니다. 모집은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프리팁스는 올해 30개 내외 기업에게 30억을 지원할 예정으로 초기 창업 기업에게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 기간은 10개월이며 기업 부담금은 30%입니다. 프리팁스는 총 3차에 걸쳐 이 영상 보고 모집하지만 계신 분들 비수도권 60% 이상을 선발하기 잠시 개입을 때문에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1, 2차 모집 시에 예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3차 모집은 이 하지 영상 않을 보고 수도 계신 있습니다. 분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댓글로 주시면 제가 포스트 답변을 팁스는 드릴게요. 올해 40개 기업에게 모든 분들에게 144.4억을 적용되지는 지원할 않는다 예정으로 하더라도 어떤 팁스 분에게는 R&D를 지금 성공적으로 각각의 마친 사업이 해당될 수 있기 졸업 때문에 제가 기업을 최대한 개입을 성공 자제하고 조건을 있는 중입니다. 충족하면서 그래서 후속 투자 10억 원 궁금하신 이상 거는 댓글로 유치 주세요. 기업에게 본격적인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후속 사업화 자금 5억 원을 지원합니다. 사업 기간은 총 18개월이며 두 번의 모집 공고가 3월, 5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민간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사업은 현재 1월 27일자 팁스 창업기업 지원 계획 통합 공고로 K스타트업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신청 서류, 유의사항 등 보다 더 민관 자세한 내용은 공동 공고문을 창업자라고 하는 것은 확인하시기 결국은 바랍니다. 민에서도 이상 투자를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걸 보고 관에서도 투자를 하겠다 이런 개념인 것 같네요. 아기 유니콘 200 육성사업. 유니콘 기업은 스타트업으로 성공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그런 기업을 뜻하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기 유니콘 200 육성 사업을 담당하고 네. 있는 창업진흥원 투자협력부 최지윤 대리입니다. 국내 유니콘 기업을 탄생시키기 위해 작년 처음 시행된 아기 유니콘 200 육성 사업은 혁신적 사업 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가치 1천억 원 이상의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40개사가 아기 유니콘으로 선정되었고 올해는 60개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중 누적 투자 유치 실적 20억 이상, 100억 미만이 있는 기업입니다. 모집 마감 후 평가 단계로는 우선 투자 실적, 업력 등 결격 사유 여부를 확인하는 요건 검토가 시행됩니다. 이후 기술보증기금에서 시행하는 1차 기술사업성 평가를 거쳐 2차 전문평가단의 서류평가, 3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60개의 아기 유니콘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모집 공고는 K-스타트업을 통해 2월에서 3월 중에 안내될 예정이니 일정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선정된 아기 유니콘 기업은 시장 개척 자금과 후속 지원, 유관기관 연계 뒤로 지원을 가면 받게 뒤로 됩니다. 갈수록 이제 개인이나 기업당 이제 최대 초기 3억 원의 창업하시는 시장 분들하고는 개척 조금 자금을 거리가 지원하고 그런 후속 지원사업들이 투자 계속 나올 유치를 위한 겁니다. IR, 투자자 네트워킹, 홍보 등의 후속 지원은 창업진흥원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의 특별보증,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R&D,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연계 지원의 경우 아기 유니콘 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기금이 조성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로는 공고에 함께 게시될 양식의 사업계획서, 사전 동의서, 최근 3년분의 재무제표, 누적 투자 유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K-스타트업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세부 내용이 아직 확정 전이라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지 못해 양해 부탁드리며 공고 이후 문의사항은 투자협력부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재부품 장비 스타트업 100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부장 사업은 작년 20년부터 첫 시행해서 24년까지 5년간 100개사의 소부장 관련 스타트업을 발굴 및 소부장 육성하는 소재부품 사업입니다. 장비 최근 많이들 이슈가 들리는 있던 얘기죠. 우리나라 소부장 산업이 대외 의존도를 저감시키고 제조 강국으로의 제도약을 위해 대중견기업이 소재부품 수요에 대응 가능한 대표 기업을 육성하고자 창업기업에게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20개사 내외로 예정돼 있으며 창업 후 7년 이내의 소부장 스타트업 또는 창업을 계획 중이신 예비 창업자 분이라면 지원 가능하십니다. 만약 현재 소부장 산업 창업기업이 아닌 경우 또한 이후 선정 후 협약기간 내에 소부장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업종 업태로 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시면 역시 신청 가능하십니다.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사업화 자금입니다. 타 패키지 사업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드립니다. 금액은 현재 기준 최대 2억 원 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 대표님들이 기술 분야와 해당 역량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 멘토링으로서 사업 확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보, 중진공과 같은 타 기관 사업과 연계해서 정책자금, 융자, R&D 등 사업화 자금 외에도 사업에 필요한 기타 사항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말쯤 K-스타트업 온라인 공고를 시작해서 3월, 4월까지 서류평가, 대면 및 기술평가를 거쳐 5월 말에서 6월 초에 후보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매칭된 대중견 기업과 함께 약 2, 3개월간 성장 전략을 수립하여 최종 피칭 평가를 통해 소부장 스타트업 100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신청하실 때는 공고문에 별첨돼 있는 대중견 기업이 RFP, 수요 기술을 꼭 확인하시어 하나의 기술과 하나의 대중견 기업을 선택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선택한 기술과 대중견 기업은 이후 평가 및 선정 뒤에도 여러분들과 짝을 이뤄서
긴밀하게 협업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자세한 내용은 곧 있을 모집 공고문을 확인 부탁드리면서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 간 실질적인 동반성장, 상생 협력을 위해서 노력하는 창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진흥원 생태계조성부 송민석 과장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사업은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화 지원입니다. 우선 사업의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20년 코로나19로 인해 근무지가 다양화되고 국내 여행에 대한 이 관심이 부분은 증대됨에 따라 유심히 좀 지역 들어주시는 게 중심의 좋겠습니다. 커뮤니티와 로컬 상권 형성 크리에이터. 등등 로컬 텍트가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혁신적인 창업가인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발굴 및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란 지역에 있는 유무형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 활동을 하는 창업가입니다. 이러한 로컬 크리에이터를 우리 사업에서는 지역 가치, 거점 브랜드, 자연 친화 활동 등 7가지 분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설명이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20년 우수 로컬 크리에이터의 사례를 기반으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례는 해녀의 부엌이라는 제주의 로컬 크리에이터입니다. 해녀의 부엌은 제주도에만 있는 해녀라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해녀를 주제로 해녀가 출연하는 공연을 하고 해녀가 직접 채취한 해산물로 디너쇼를 진행을 합니다. 이는 제주에서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해녀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한 사업 모델입니다. 이처럼 전국 방방 곳곳에 있는 지역마다의 자원을 가지고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로컬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럼 이제 21년 사업의 목적과 대상, 규모 등 사업의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추진 배경처럼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21년 사업 예산 및 규모는 88억이며 280명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부터 창업 7년 이내의 각 지역에 창업가입니다. 특화된 뭔가 하지만 아이디어가 최소 있는 경우에는 기준은 지역 이 자원을 지역 기반 활용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상당히 매력이 크리에이터이셔야 있겠네요. 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공고 시작은 2월 말에 진행하여 약 한 달간의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세부 일정이 미정이라 추후 K-스타트업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은 예비 창업자와 기창업자를 구분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예비 창업자의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그리고 기창업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창업가임에 따라 지역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및 지역 관계자들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래 사례에 있는 것처럼 지역의 선도 로컬을 방문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간의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가 나오면 K-스타트업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 계획서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양식은 모집 공고에서 함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혹시 투자를 받으신 경우일 때에는 투자 유치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아래에 있는 문의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21년 지역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은 지역에서 혁신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창업가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역에 무수한 잠재력을 가진 자원을 활용한 신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시는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제분이 혹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래에 창업가를 꿈꾼다거나 하시면 이런 부분 눈여겨보시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창업교육부입니다. 청소년 비즈쿨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비즈쿨은 청소년의 기업가 정신 함양 및 모의 창업 교육을 통한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각 법에 해당하는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 대안영재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61억 원이며 430개 내외 학교 및 센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예산은 학교금 및 일반 거점 유형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뮤지컬 운영, 캠프 및 페스티벌,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 이론 교육을 위한 교재 제공 및 대내외 체험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과 다양한 창업 인프라를 활용한 창의 체험 메이커 교육을 지원하고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창업 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뮤지컬은 메이커 스페이스,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다양한 유관기관 및 인프라와 연계하여 수준 높은 청소년 기업가 정신 및 창업 교육을 제공합니다. 캠프 및 페스티벌입니다. 초등, 중등, 고등, 장애, 학교 밖, 청소년 대상별 특성에 맞는 4차 산업혁명 기술체험 및 실전 창업체험 등 기업가 정신 캠프를 운영합니다. 또한 전국 뮤지컬 활동 성과물을 전시하고 국내외 학교 간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청소년 축제의 장인 뮤지컬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교육 지원으로는 기업가 정신 함양 교수법 공유를 위한 담당 교사 대상 온 오프라인 직무 연수를 지원하며 다양한 비대면 교육 지원을 위해 K-방역 키트, 인공지능 교구제, 융합 교환 등 총 49종의 체험활동 콘텐츠를 보급해 드립니다. 작년부터 학교 현장에서는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육을 운영하고 계실 텐데요. 청소년 뮤지컬은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비대면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모의 창업 경진대회, 창업 캠프, 체험활동 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급하여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뮤지컬 사업 공고는 2월 중순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청소년 예정이며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제출 거군요. 서류는 제가 공고문에서 생각했던 확인하실 수 청소년의 있습니다. 교육은 아니니까 기타 오늘 문의사항은 개인하고는 좀 연관이 없을 것 창업교육부로 같네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마음에는 기업가 정신을, 미래에는 창업을 더하고 싶은 학교 및 센터는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좀 다들 관심 있게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가, 예비 사업가 분들에게는. 안녕하십니까. 창업교육부입니다. 실전창업교육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전창업교육이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기초 역량 교육부터 비즈니스 모델 수립, 창업 실무 등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교육의 지원 대상은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이며 지원 규모는 약 30억 원입니다. 금년도 연 2차례 모집을 할 예정이며 총 2,000명 내외를 교육할 예정입니다. 교육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전 창업 교육 내용은 창업 일반 공통 교육과 분야별 맞춤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2단계로 교육이 진행되는데 1단계 온라인 교육은 총 30시간, 창업 관련 기초 역량 교육이 이루어지며 2단계 오프라인 교육은 총 40시간,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린 스타트업 모델을 실행하게 됩니다. 근본 교육의 운영 분야는 총 4개 분야입니다. 첨단 제조 분야, IT 서비스 분야, 바이오헬스 분야, 아이디어 제품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제품 분야. 근본 실전 창업 교육 기간은 총 2기수가 운영이 되는데 1기는 4월, 그리고 2기는 8월 달에 진행이 됩니다. 각각 4개월씩 진행이 되며 1기는 온라인 실시간 교육, 2기는 1기 영상 녹화분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니 교육생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때문에 실제 참여가 어려우면 2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총 3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온라인 중심 기본 교육, 2단계는 오프라인 중심의 실습 교육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후속 연계 지원 사업입니다. 이 후속 지원 연계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1단계, 2단계를 거친 우수 수료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투자유치 IR 참여, 온라인 투자유치 매칭 플랫폼 등록 등을 통해 투자유치 가능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실전 창업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있어요. 어떤 지원 사업이든지 한번 선정이 되면 다음에 그거에 연장선에 있는 지원 사업은 더 이어서 유리해집니다. 도전 K 스타트업 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전 K 스타트업은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창업 능력을 함양시키고 우수 아이템 포상을 통해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본 창업 경진대회의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 기업이며 금년도 지원 규모는 약 21억 원입니다. 총 20개 팀 내외를 최종 선발하여 상금, 상장, 그리고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본 창업 경진대회의 진행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기부, 교육부, 과기부 등 총 10개 부처의 합동으로 예선 리그를 개최하고 리그별 우수팀을 선발하여 통합 본선을 거쳐 최종 수상자 20개 팀을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예선 리그는 금년도 4월 달에 시작을 하며 본선 리그는 9월 말에 시작하여 왕중왕전을 거쳐 11월 말경 최종 20개 팀을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하단에 있는 표를 보시면 중기부, 교육부, 과기부 등 총 10개 부처 9개 리그가 먼저 진행이 되고 이 예선 리그를 통해 선발된 180개 팀이 통합 본선 과정을 통해 본선, 결성, 완중왕전 이렇게 해서 총 20개 팀이 최종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됩니다. 도전 K 스타트업 경진대회 신청 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이며 제출 서류는 사업계획서 등이 있으나 각 부처별 예선 리그별로 다양하오니 공고문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신청 방법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향후 공고될 신청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창업교육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진출은 아무래도 좀 우리 개인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도 한번 들어봅시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사업부 문희정입니다. 글로벌 사업부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K-스타트업 센터는 현지 창업 생태계로의 진입, 안착, 그리고 성장을 돕는 플랫폼입니다. 21년 총 7개 국가, 미국, 스웨덴, 싱가포르, 인도, 핀란드, 이스라엘, 프랑스로의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과 자금, 네트워크를 종합 지원합니다. KSC를 통해 현지 엑셀러레이터와 매칭되어 다양한 비즈니스 매칭과 현지 진출 전략 수립 등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거점형 국가의 경우 현지에 있는 인프라를 직접 활용해서 후속 지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투자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비대면 벤처, 아기 유니콘 선정기업 등 해외 진출이 준비된 업력 10년 이내의 기업 약 120개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K-스타트업 센터의 프로그램은 현지 진출 가능성 검증을 위한 시장 태핑 단기 프로그램과 현지 안착을 위한 정규 프로그램, 두 단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기 프로그램은 현지 시장에 대한 적합한 네트워크 구축과 진출 전략 고도화를 위한 온라인 시장 태핑 프로그램입니다. 단기 프로그램 종료 후 참가 기업의 50% 규모를 정규 프로그램 참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정규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KPI 워크숍에서 기업과 해외 엑셀러레이터 간 프로그램 참가 목표와 세부 활동 계획에 대해 1대1 미팅을 통해 현지 진출 KPI를 확정하게 됩니다. 정규 프로그램에서는 서비스 수요자 확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 등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현지에서 진행합니다. 현지 센터가 있는 거점형 국가의 경우 각 국가의 KSC 센터를 통해 사무 공간과 특화 프로그램 등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진출 지원 자금 6천만 원을 지원하며
이때는 정부 지원금의 대응자금 30%가 필요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K-스타트업 센터 사업에 신청하실 때에는 한 개 국가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를 선택하실 때에는 창업기업의 타겟 시장과 각 국가별 특화 업종을 고려해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스웨덴은 인공지능 친환경, 핀란드는 AR, VR, XR, 스마트 에너지, 이스라엘은 방산과 의료 바이오, 싱가포르는 핀테크 스마트 시티, 미국은 자율주행 컨슈머 리테일, 인도는 에듀텍, 에그텍, 프랑스는 문화 콘텐츠 그리고 비대면 분야입니다. 모집 공고는 2월 중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해외 엑셀러레이터가 직접 서면 평가, 인터뷰 평가를 진행하고 국가별 최대 20개사를 단기 프로그램 기업으로 선정합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께서는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글로벌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제가 뭔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지금 제 방송을 보시면서 채팅창에 들어와서 인사를 주신 분의 중에서 또 저한테 따로 카톡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접니다 별리사님 하시면서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아유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좀 답을 드리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 채팅창에 계신 분 중에 또 정말 뭐 훌륭한 그 성과를 거둔 분도 계십니다. 계시는데 뭐 이제 확답을 못 받아가지고 소개는 이제 아직은 안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또 저하고 그간 알고 계셨던 분들 또는 최근에 이제 알고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빈번하게 왕래하시는 분들 또는 아직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인연이 없지만 그래도 저를 통해 가지고 뭔가 정보를 얻는 분들 모두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지금 시청자 수가 70분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데 창업 지원 사업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창업진흥원이 지금 시청 중이 2,000명인데 좋아요가 131, 싫어요가 3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보다는 한 30분의 1 되는 70분이 계시지만 좋아요는 삐까삐까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제가 실시간 영상 소개한다고 했더니 또 와주셔서 저야말로 크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도 좋은 영상 준비하도록 할게요. 이를 통해 연중 개최되는 글로벌 피칭 경진대회 참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 아래에 보시는 기관들은 지난해 저희와 협업한 해외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올해 함께할 엑셀러레이터는 현재 모집 중이며 창업기업 모집 공고에서 3월에 선정된 해외 엑셀러레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해외 엑셀러레이터가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진행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자꾸 얘기 나오는 K-스타트업은 지금 이 창업 지원 사업 설명회를 하는 데는 창업진흥원입니다. 이제 그것과 별도로 온라인에서 뭔가 창업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공고하고 서류를 신청받는 그런 플랫폼이 K-스타트업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관련 문의 사항은 글로벌 사업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신정화 주임입니다.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입주 공간 제공 등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1년 총 지원 예산은 62억이며 20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50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또는 1인 창조기업이며 창업자가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 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또한 등을 센터 집중해서 입주는 각 센터에 좌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센터 센터별 입주하게 되면 소정의 입주 물론 심사를 거친 뒤 입주하실 수 조건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입주 신청 자격은 1인 창조기업으로 확인이 된 정회원에 한해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입주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먼저 정회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운영에 대해 세부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0년 기준 전국에 50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센터별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경영지원, 전문가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측 사진은 성북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정석 좌석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전국에 50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 22개, 비수도권에 28개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센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 50개 센터별로 시설 현황, 임대료 여부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입주를 신청하시기 전에 희망하는 센터에 자녀 좌석이 있는지, 임대료가 얼마인지 등을 꼭 유선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50개 센터의 유선 문의처, 시설 현황, 주소 등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 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메뉴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창업진흥원 담당자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진흥원 배진현 주임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경제의 허리인 중장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청년 창업사관학교 우리 대한민국의 허리이자 여기 중심인 염두에 두시면 중장년은 되겠네요. 삶의 노하우와 직장에서의 경력적으로 다른 연령층보다 경력, 네트워크, 전문성 등에서의 다방면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업계에서 퇴직을 하시고 높아진 재취업 장벽 앞에 좌절하여 경력 생활을 끝을 낸다면 이는 바로 국가 경쟁력의 손실입니다. 그렇기에 중장년 기술 창업 활성화를 통해 중장년의 역량을 창업 생태계에서 펼칠 수 있도록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장년 전국 25개 센터에서 만 40세 이상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창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중장년 센터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창업 지원 서비스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는 발굴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대표님들과 같은 우수한 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생태계에 유입하기 위해 찾아가는 발굴 설명회, 맞춤형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전국 중장년 센터에서는 실전 창업이라는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 각 지역 수요에 맞는 과정을 설계하여 예비 창업자부터 창업을 하신 대표님들 대상으로 1주부터 2달까지의 실천 창업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간입니다. 발굴과 교육을 통해 창업 생태계에 들어오셔서 창업 준비를 마친 대표님 혹은 초기 창업 기업 대표님을 대상으로 사무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 공간은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번째는 보육입니다. 중장년 센터에서는 멘토링, 네트워킹, 경영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 센터에 상주하시는 창업 전문가인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매니저님들께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창업 성장 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관심이 많으실 사무공간 입주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K-스타트업 회원 가입을 먼저 하시고 중장년 센터 정회인 신청을 하시고 나서 각 중장년 센터에 입주 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입주 공고는 각 센터의 TO 발생에 따라 시기가 상시적으로 변동이 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대표님이 입주하시고 싶은 센터에 문의하셔서 일정 파악을 권유드립니다. 제출 서류로 올라오는 모집 공고를 참고하신다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사업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싶은 분은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창업진흥원 번호와 전국 중장년 센터 번호를 보시고 문의를 하신다면 보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호는 K-스타트업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이자 중심인 중장년 창업기업 대표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연속적으로 나오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위쪽 사이트에 지금 사이트 주소를 일부러 명기를 드렸습니다. 명기를 드렸으니까 저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설명드릴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의 박승택 주임이라고 합니다.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및 기술보호 분야를 연간 100만 원 내외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창업자 중 3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올해는 16,200개 내외의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세무회계, 기술보호 분야를 지원합니다. 기장, 대행, 결산 및 조정 수수료는 물론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구입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기술 임치 제도와 같은 기술 보호에 관련된 수수료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의 지원 방식은 한 개 기업당 연간 지원 한도 100만 원으로서 선정된 창업기업의 전자세경계산상 공급가액의 70% 한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바우처 지급 신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 상에서 가능하며 신청하신 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한 절차를 거쳐 세무사 사무실과 같은 서비스 공급기관에 지급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제 컴퓨터에서 약간 부하가 걸려서 전자세금 계산상 합계 금액의 11만 원의 집행 증빙 서류 시스템에 등록하면 공급가액의 70%는 7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30%와 부가세인 4만 원은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업비 지급 신청 방식은 선정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1년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K-스타트업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시며 2월 4일 목요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 사업 계획서 등의 지원 절차는 없으며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법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 등기부 등본 관련 서류만 제출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 선정 기업은 3월 중 공지할 예정입니다. 선정되신 창업기업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우선 신청 기업 순으로 마감하기 때문에 신청일인 2월 4일 이전에 회원가입과 같은 사전 준비 절차를 완료해 주시면 사업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 혹은 K-스타트업 상담하기에 글을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BS를 건드렸더니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요거였어요. 지금 위에 보이시죠? K-스타트업 go.kr. 제가 이거를 좀 타이핑을 해서 보여드리느라고 OBS를 건드렸더니 프로그램이 이제 부하가 걸려가지고 좀 버벅거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거의 다 막바지 돼가지고 제가 하필이면은 건드리는 바람에 사고가 났네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은 영상 앞부분에서 대부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영상 앞부분에서 웬만큼 필요한 부분은 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이 영상은 제가 스트리밍 끝나자마자 유튜브에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거는 교육, 그리고 장소 제공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부담 없이 신청하셔가지고 선정되면, 교육 같은 경우는 1000명이나 신청을 받습니다. 1000명.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요. 그리고 플레이스, 어떤 사업 장소에 관한 부분도 한 50곳에 있다고 하니까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다 들어차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들어간다 했을 때 여유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를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이거를 선정을 되실 수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라도 선정이 성공하면 그 뒤는 그 선정의 연장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쉽게 선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내가 아직 시제품이나 어떤 사업 파업에 대한 준비가 좀 덜 돼 있다라고 하시면은 예비 창업도 좋지만 그런 교육 사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교육 지원 같은 걸 통해서 먼저 좀 뭔가 사전적인 중요한 그런 정보들을 먼저 배우고 그 선정 결과 내가 어느 정도 좀 알았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시면 그 다음에 예비 창업을 지원하셔도 또 쉽게 선정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먼저 집중해 주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아이디어로 사업화가 됐다라고 하면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사업자가 있다 그러면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식으로 좀 그때는 좀 대신에 신청을 잘 하셔가지고 임팩트 있게 선정하셔가지고 선정 반드시 된 다음에 그리고서 이제 좋은 지원 성과를 얻으시기를